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서울 사랑제일교회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서울 사랑제일교회 그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렵게 찾은 이 불완전한 일상까지도 다시 이룰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또 커지고 있는데요. 그 인천도 예외는 아닌데요. 어제도 전해드렸지만은 상황이 더 지금 뭐 어떻게 뭐 심각해진 건 아닌지 좀 궁금합니다. 네, 심각하죠. 네. 이 서울 경기 종교시설과 카페 등지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 감염으로 이번 연휴 기간 인천에서만 30명이 넘는 이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네. 인천은 어제 오후 6시 현재 그 누적 확진자는 모두 426명으로 나타났는데요. 네. 연휴 사이에만 모두 33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이제 어제 오전에 410명이 확진됐다고 했는데 하루 사이에 16명이 늘어난 거고요. 문제는 이제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관련된 접촉자 등으로 인한 2차 대유행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현재까지 인천의 사랑교회 관련 접촉자는 모두 141명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중 10% 정도인 1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103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 지금 현재 나머지 24명은 그 확인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더 걱정스러운 것은 이미 300여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수천 명이 모인 광화문 집회에 대거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요. 집회 참석 신도들로 인한 지역사회 추가 감염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이제 앞서 지난 3월 광화문 집회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했던 호소했다 구속 기소됐다 보석을 풀려난 이제 전광훈 목사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그 확진 판정을 받아가지고 좀 우려가 더 큽니다. 전광훈 목사도 확진 받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 의료원으로 네네. 좀 이송됐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이 교회 측의 협조도 제대로 안 된다고 하던데요. 이 올해 초에 그 신천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신천지에서도 좀 비슷한 상황이 있어서 국민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었는데. 대체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이게? 네, 지금 여러 시민들께서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면 알겠지만 지금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지금의 상황이 얼마나 유중한지 이해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랑제일교회 인천 지역 신도들과 집회 참가자 일부는 방역 당국의 검사 요구에 불응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요. 이 깜깜이 전파가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는 이런 대목이기도 한데요. 네. 사랑제일교회 측은 인천시에 신도의 인적사항 대신 전화번호만 보냈는데요. 일부는 일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화번호가요? 그렇죠. 이게 지금 역학조사를 제대로 해서 추적해서 이 부분들이 더 추가적인 감염을 차단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한 국장님. 그때 인천의 거짓말 강사 네. 구속됐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렇게 협조 안 하고 하면은 이건 범죄 행위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 이 연락받은 이 시에서 확보한 인적 연락처를 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교인이 아니라면 이제 연락을 끊는 이도 있고요. 그리고 소재지가 해외나 섬 지역으로 나타난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더구나 확진 판정을 받고도 역학조사에 제대로 응하지 않는 사례.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사례도 좀 있는 것 같았고요. 그래서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진단검사 이행 명령을 발동하고 경찰과 함께 소재 파악에 나서는 등 강력 대응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이런 부분이 뭐 술래잡기 하듯이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러면은 큰일 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이 책임을 어떻게 감당할지 할지 지금 참 걱정입니다. 강력한 조치가 좀 취해져야 되고, 그리고 뭐 우리 청취자분들 다들 아시겠지만은 어르신들께서 더 위험하시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더 좀 강력한 조치를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또 이 문제도 있더라고요. 지난 15일에 서울 광화문 집회에 인천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것으로 또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또 시끄럽다고 하는데, 이건 또 뭐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보수단체의 대규모 집회, 유정복 전 인천시장 그리고 민경욱 전 국회의원 등 미래통합당 소속 지역 인사가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유정복 전 인천시장은 이제 문재인 정권 심판을 주장한 이날 집회에서요.
태극기를 들고 광화문 일대를 행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같은 모습은 통합당 인사들이 그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이제 알려졌습니다. 이를 놓고 그 어제 그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이제 비난 그 논평을 냈는데요. 코로나19 확산으로 방역에 큰 위험이 초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집회에 유정복 전 인천시장과 민경욱 전 의원이 참여한 것은 인천 시민과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다. 이렇게 이제 그 비판했습니다. 꼭 민주당이 논평이 아니더라도요. 지역의 주요 정치 인사들이 현재처럼 유중한 상황에 꼭 그 자리에 있어야 했는지 생각해 봐야 할 대목인 것 같은데 그날 집회는 그 아시겠지만 이게 일장기와 우길기까지 등장했는데요. 이게 이 그 광복절입니다. 그날이 우리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날인데 이게 좀 반한 집회. 일본에서 이루어지는 반한 집회도 아닌데 이 자리에 그 일장기와 우길기까지 등장한 이런 집회에 지역의 인사들이 참여했다는 것도 문제고요. 지금같이 코로나 위기 상황에 이런 부분들, 어떻든 지금은 말로만 국민을 생각한다고 얘기할 때가 아니라요. 정치인이나 주요 인사들이 모두 자중하면서 국민의 아픔을 돌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어제 마침 그 박남춘 인천시장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방역 수칙을 어기고 협조하지 않는 비상식적인 행태는 절대 용인하지 않고 행정이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을 하겠다 이렇게 경고했는데요. 박 시장께서 오랜만에 이제 사이다 발언을 하셨는데 지금 국민이 듣고 싶은 말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우리 한동식 국장님. 네. 그 집회에 나간 분들 또 정광훈 목사 포함해가지고 이분들이 엑스맨들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 민주당 지지율 상승에 상당한 도움을 주는 그런 분들 아니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권 퇴진을 외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엑스맨들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뭐 상황에 따라서는 그런 집회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지금은 좀 자중하고 그럴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본을 지키면서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서로. 기본은 지키자고요. 좀. 자, 오늘 말씀 잘 들었고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슈 포커스 기호일보 한동식 국장이었습니다.